안녕하세요. 락스이즈웹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예제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예제 파일의 화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 텍스트는 겹쳐 있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HTML 볼게요. 자, HTML 구조를 보면요. 메인 태그 안에 H1 안에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팬 태그 안에 스팬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팬 태그에는 월드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현재 보여야 될 텍스트에는 current라는 클래스명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질 텍스트는 next로 돼 있어요. 넥스트로 돼 있는 것들은 일단 아래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SS를 보면 일단 메인 태그 안에 H1 요소를 가운데 놓기 위해서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운데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워드 래퍼에는 폰트 사이즈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기본적인 색깔 지정돼 있어요. 자, 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를 지금 절대값으로 잡아놨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 클래스명 워드를 기준으로 스팬 태그를 절대값으로 한 대 겹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S를 보면 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스팬 태그가 이렇게 가운데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탑값은 0이고 이 요소의 너비가 몇이든 간에 일단 왼쪽에 50%가 있어요. 그러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위치 좀 다시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다 몰려있는 상태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단은 워드를 기준으로 스팬 태그가 겹쳐 있다. 그래서 브라우저 화면을 아까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완성본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배경 색깔과 그리고 사라질 때 글씨 색깔이 있거든요. 해당 글씨 색깔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ML을 보면 HTML에 해당 커런트의 색깔 그리고 넥스트 다음에 나타날 텍스트의 색깔 배경 색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의 글자 색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들마다 각각 배경 색깔과 글씨 색깔을 짙은 배경에는 흰색, 밝은 배경색에는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 색깔과 배경색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본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완성본을 볼게요. 완성본을 보면 여기 너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너비가 늘어나야 될 것과 그리고 배경 색깔, 글자 색깔이 변수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겠고 그 변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경이 되면 HTML에 반영이 되는 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CSS를 보면 여기 이 부분, 너비를 잡아주는 부분의 변수명, CSS의 변수명이 있고 글자 색깔을 잡아주는 변수명이 있습니다. 배경 색깔을 잡아주는 변수명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글자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변수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검은색으로 그리고 color비즈라는 변수명에 정의된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색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CSS 최상단에 올라가 보면 여기 변수명 width, color비즈라는 변수명이 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변수명을 스크립트로 반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스크립트로 HTML 상에서 직접 이 변수명을 지정하면서 현재 텍스트의 배경 색깔, 글자 색깔, 그리고 너비를 그때그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current하고 next가 있을 때 글씨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완성본을 보겠습니다. 완성본을 보면 current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next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current 자리와 next 자리에 움직이도록 CSS에서 밑간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밑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들 글씨가 다 안 보이게끔 그리고 서서히 보이게끔 오페서티를 조절하겠습니다. CSS 가보겠습니다. 펜 태그에 가서 모두 다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오페서티를 0으로 해서 투명도를 낮추고 그러니까 이 요소가 지금 가운데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가운데 있게끔 이 요소 지금 레프트 값 50을 했기 때문에 기준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 위치에서 글씨가 왼쪽에서 50% 6이 있는 거거든요. 6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소의 크기가 몇이든 간에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끔 해서 센터를 잡아줘야 되니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translate x축으로 해당 요소의 크기가 몇이든 간에 50% 그리고 기준 위치에서 완벽하게 위로 올라가 있게끔 이렇게 보겠습니다. 100% 그러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스팬 태그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을 한번 보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어디 쓸 거냐면 검사해 볼게요. 자, 개발자 도구에서 예, 보면 지금 기준 위치가 아까 워드 이 요소였었으니까 기준 위치가 얘였단 말이에요. 이 워드 요 녀석이 기준이에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완벽하게 모든 스팬 태그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로 마이너스 100%니까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얘의 트랜스폼, 그러니까 누구를 바꿀 거냐면 다시 얘가 여기에서 1로 가려면 0이었다가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뀌는 값들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거는 여기 있게 할 거고 그 다음 거는 어디 있게 할 거냐면 여기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next, 클래스명 next가 있는 요소는 기준 위치 완벽하게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100%, 여기 기준 위치에서 완벽하게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100%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클래스명을 그때그때 얘한테 줬다가 얘한테 줬다가 얘한테 줬다가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명이 있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현재 원래 여기 있었던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게 되겠고 얘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 자리 위로 올라갈 거고 다음 요소는 아래쪽에 있다가 다시 여기 이 자리에 오려면 탑값을 0으로 하면 되는 거죠. 탑값을 0으로 해서 지금 바뀌는 게 오페서티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의 저 수치도 바뀌어야 되니까 트랜지션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해서 트랜스폼이 바뀌는 과정을 0.7초에 걸쳐서 보여달라고 하고 오페서티가 바뀌는 과정은 0.25초에 걸쳐서 효과는 텍스트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타이밍 벌어주기 위해서 딜레이를 살짝만 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커런트는 원래는 위에 있었는데 이제 현재 위치에 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현재 위치에 오게 하려면 탑값을 0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커런트가 있는 요소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선택자를 복사해서 여기 있던 이 속성을 이겨야 되니까 이 선택자를 그대로 쓴 다음에 이 선택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게끔 커런트라는 클래스명이 있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있을 때 오페서티가 1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원래 위치 트랜슬레이트 해서 가운데 있는 건 가운데 있는 건데 원위치 있게 하기 위해서 y값 세로값의 값을 0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next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요소는 지금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을 100%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글씨 하나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클래스명 얘가 보일 거고요. CSS가 보일 거고 넥스트는 아래에 내려와 있을 거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 위에 있겠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자, CSS가 여기 있고 다음 게 여기 있고 나머지들은 다 여기 위에 있겠죠. 돌려보면 다 거기에 있고 넥스트가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CSS는 여기까지가 할 일이 끝난 거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가서 일정 시간마다 여기 있던 클래스명 current를 여기로 옮겨버리고 여기 있던 next라는 클래스명을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위치로 와서 여기가 next다 또 current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명을 일정 시간마다 뺐다가 넣었다가 해주면 이 예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해당 요소의 너비 그리고 해당 요소가 가지고 있는 배경 색깔, 글자 색깔을 해당 스팬 태그에다 그때그때 반영해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가보도록 하죠. 스크립트는 script.js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워드, 그 다음에 스팬 태그, current, next까지는 변수에 다 모두 할당을 했고요. 일정 시간마다 할 일 해서 set interval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 시간의 문법이죠. 여기까지가 할 일이고 더 키울게요. 시간은 1.5초에 걸쳐서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정 시간마다 할 일 1.5초에 걸쳐서 여기 함수 요 중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거
래퍼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현재 거 current라고 할게요. 자, 래퍼 안에서 쿼리 셀렉터 해서 여기 스팬 태그 중에 클래스명 current가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스팬 태그 중에 클래스명 current가 있는 요소를 할당했고요. 넥스트도 똑같은 포맷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누구요? 여기 넥스트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넥스트라고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쿼리 셀렉터 해서 앞서 넥스트라는 클래스명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저게 여기에 나오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백틱으로 해서 해도 될 것 같죠? 물론 똑같이 해도 됩니다. 위에랑 똑같이 해도 되고 변수명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넥스트 잡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이거에 다음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다음이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다음이 있으면 걔한테다가 넥스트라는 클래스명을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의 형제 중에 다음이 없으면 누구한테 넥스트를 넣어야 되냐면 맨 앞에 있는 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변수로 다음에 다음도 변수로 잡을 거예요. 넥스트에 넥스트라고 해볼게요.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넥스트는 넥스트의 다음 요소가 있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내가 선택한 이 요소의 다음 요소를 선택하는 함수는 next element sibling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다음 요소를 선택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있다면 그게 next의 변수에 할당되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논리 연산자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래퍼 안에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해 라고 할 겁니다. 래퍼 안에 first element child 요게 첫 번째, 즉 여기 이거 다음에 다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다음 요소다라고 한 겁니다. 월드 안에 첫 번째 스팸 태그를 선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넥스트에 다음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가 다음 요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넥스트에 다음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래퍼의 첫 번째 요소가 다음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게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래 이게 if으로 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앞에가 참이면 뒤에 있는 걸 실행을 안 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실행 안 하고 얘 값이 요 첫 번째에 있는 값이 실행돼서 next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false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걸 실행하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고 했어요. 단락 평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if문으로 복잡하게 짤 걸 조금 더 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next까지 잡았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즉 1.5초가 지나면 현재 거에서는 current라는 클래스명을 빼버리고 다음 거에다가 current라는 클래스명을 넣고 다다음 거에는 next라는 클래스명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에서는 뭐 한다고요? 클래스명 current를 제거하래요. 이제 얘가 클래스 리스트 리무브 해서 클래스명 current 클래스를 제거하는 거래요. 그리고 다음 타자가 넥스트였으니까 넥스트가 이제 current가 되는 거죠. 넥스트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추가하면 되겠는데 일단은 다음 거는 기존의 클래스명이 이미 뭐가 있냐면 지금 넥스트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앞서 next라는 클래스명이 있었습니다. 그 next라는 클래스명을 빼버리고 다시 current라는 걸 넣으면 되지만 그거보다는 기존에 next에 있는 next라는 클래스명을 current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replace를 쓰겠습니다. replace를 이용해서 기존에 next라는 걸 뭐로 바꾼다고요? current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네가 현재 나타날 텍스트다라고 해주고 다음 요소한테는 이제 네가 다음에 나타날 클래스 텍스트다라고 해서 얘한테는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next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변수명으로 할당한 요걸 넣어 줍니다. 자,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넣어 주면 인제 위아래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요렇게 해서 네, 일정 시간마다 이 current라는 클래스명이 들락날락해서 바뀌고 있는데 트랜지션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진 않네요. 트랜지션에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트랜지션 가서 수정 좀 하고 올게요. 여기 지금 트랜지션에 오타가 있어요. 트랜지션에 지금 두 개의 속성이 한꺼번에 작동해야 되는데 여기에 콤마가 없거든요. 콤마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두 속성을 한꺼번에 할 때는 콤마로 연결했어야 되는데 아까 빼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브라우저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위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타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밑에 있는 녀석은 사실 안 보여도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은 안 보여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HTML에 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얘 너비랑 그리고 얘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해당 글자 색깔이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본과 비교해서 살짝 다른 부분은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고 있거든요. 아래쪽은 안 보이게끔 CSS에 가서 앞서 여기에서 넥스트는 오페서티를 일로 안 올리고 아래쪽으로만 있게 할게요. 여기에서 오페서티를 빼주세요. 저장하겠습니다. 현재 브라우저 화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당 요소 글씨의 배경 색깔과 글씨 색깔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다시 가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속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얘들마다 앞서 CSS를 보시면 여기에 배경 색깔이 변수명 컬러가 반영되게 되어 글자 색깔은 컬러가 반영되게 되어 있었고 배경 색깔은 컬러의 비지가 반영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린 스크립트를 통해서 최상위 선택자에 가서 이 변수명을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제가 누구한테 선택 파일을 바꿀 거냐면 지금 HTML에 갔을 때 여기 안에서 래퍼 안에서 말이에요. 스크립트로 치면은 워드 안에서 여기 워드 안에서만 쓸 변수명 컬러와 그리고 변수명 컬러의 비즈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색깔을 바꾸는 거 스크립트로 써볼게요. 래퍼 스타일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스타일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거고요. set property를 이용해서 set property 함수를 이용해서 이 set property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는 CSS에 없던 속성도 만들어서 그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없던 속성이 color예요. color라는 속성의 값을 바꿀 거예요. 뭐로 바꿀 거냐면 여기 있던 지금 얘에서 앞서 이전 요소, 다음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에서 현재 나타나는 색깔 말고 다음 거 여기에서 얘 배경 색깔과 얘 컬러가 앞서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next 현재 거는 이렇게 일단은 바꾸고 현재 걸 바꾸는 거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거 next 요소의 색깔을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넥스트의 데이터의 bg의 컬러와 그리고 데이터의 컬러의 값을 가져와서 변수명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넥스트는 아까 우리가 변수명 넥스트에 잡아놨어요. 거기에서 get attribute 해서 해당 attribute의 값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줄였을 수 있었어요. 데이터 세트에서 color 해서 해당 요소의 attribute 데이터 컬러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포맷으로 color의 bg라는 속성의 값도 데이터 bg의 앞서 이름이 bg 컬러니까 이게 하이픈 없애버리고 얘를 대문자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날 요소의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다음으로 next 요소, 올라가는 요소의 지금 글자 색깔하고 여기 글자 색깔이 지금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배경 색깔 컬러의 빛이라는 것도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기 스타일에 이렇게 값을 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컬러의 비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바꾸면 이 변수명은 누구한테 상속이 돼서 바뀌는 거냐면 이 안에 스팬 태그에 상속이 돼서 앞서 CSS에서 요 이름이 바뀌면 컬러의 비지라는 거가 바뀌면 배경색이 바뀌게 돼 있었단 말이죠. 스팬 태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배경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배경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스팬 태그에 갔을 때 스팬 태그의 배경하고 여기에 컬러가 어디 있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에서 지정되어 있던 요 컬러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글씨 색깔이 흰색인 거죠. 그리고 배경 색깔 말이에요. 배경 색깔이 지금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면요. 요 색깔이 그대로 이 요소의 배경 색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의 색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건 이 변수명 값이 없을 때 아까 초기에 나왔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냐면 이 요소의 너비가 지금 안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next 이 현재 커런트 요소의 너비를 확인해 가지고 그 너비를 다시 변수명 어디에 반영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width에 바꿔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해 볼게요. set world file에다가 다음 요소에 스타를 바꾸는 거니까 next를 넣고 그다음에 그 요소의 너비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수로 너비를 바꾸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dth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set word style이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편의상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함수를 우리가 열자마자도 한 번은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이 함수는 누구한테 너비를 줄지 대상이 들어오고 그 대상은 매개변수 워드로 바뀌었대요. 그 다음에 해당 요소의 너비 width의 value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 들어온 게 뭐든 간에 워드로 바뀌었다라고 한 거였으니까 요 워드의 크기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 크기를 확인해서 변수명 어디에 값을 바꿔요? 하이픈 2개 width해서 변수명 얘의 값을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 앞서 우리가 set property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던 것처럼 똑같이 복사해서 넣었고 set property에서 너비를 바꾸는 거 아까 여기가 뭐였죠? 이렇게 해서 width였어요. 물론 직접 써도 되긴 합니다. 직접 써도 되긴 하는데 아까 이 이름이 이렇게 들어왔고 요 이름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 이름을 우리는 width의 value로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width의 value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고 word라고 되어 있는 그 요소에 뭘 가져온다고요? 너비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너비를 가져오는 건 offset width 이렇게 하면 너비를 가져오는데 이게 픽셀까지 단위가 있어야 돼요. 단위가 있게 하려면 뒤에다가 플러스 픽셀이라고 써도 되지만 말이에요. 얘를 백틱으로 해가지고 바꿔볼게요. 백틱 그러면 what offset width 하고 여기다가 픽셀 이렇게 해서 너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이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undefined pixel이라고 해서 해당 요소가 제대로 안 들어왔군요. 자, 그러면 코드 좀 다시 볼게요. offset width에 오타가 있었네요. width 다시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너비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 해서 위로 살짝씩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완성된 것 같은데 새로 고침 좀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 해보면 첫 번째 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set 인터벌이 1.5초 있다가 작동하기 때문에 1.5초가 지나기 전에는 여기 너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열자마자도 첫 번째 요소에다가 너비를 지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코드를 좀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열자마자도 한번 실행이 돼야 한답니다. 누구한테? 현재 거에다가. 그러면 현재 거에다가 너비를 지정해 라고 해서 set word
style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 여기에다가 현재 거가 누구였냐면 current였습니다. 근데 current를 쓰려고 했더니 current는 지금 set 인터벌 안에서 쓰고 있는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못 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쿼리 셀렉터 해서 해당 요소를 선택하는 건 앞서 이렇게 썼었으니까 이렇게 요소를 선택하고 얘에다가 너비 그래서 width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열자마자 함수 set word style에다 일을 시켰어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러면 CSS의 너비도 이제 제대로 잡혀서 원래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얘를 그냥 펑션하고 set word style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좀 바꿔 볼게요. 얘를 arrow 펑션으로 변경을 한번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onst set word style이라는 변수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담아서 arrow 펑션으로 이렇게 담아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처럼 써도 되지만요. 석 처리하고 그러면 인수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인수 두 개가 여기에 들어오면 할 일이고 바로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중괄호 안에다가 기존의 코드 그대로 넣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커런트 요소 찾는 거는 뭐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변수명에 있던 거 아까 이렇게 찾았듯이 얘도 살짝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누구를 커런트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커런트 요소에다가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침했을 때 첫 번째 CSS의 너비도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첫 요소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름 hype width라는 변수명에다가 그 current의 offset with 해서 해당 요소의 너비, 즉 첫 번째 글자 CSS의 너비를 확인해서 변수명에다가 반영을 해주고 있으니까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열자마자 지금 보면 여기에 CSS 이 요소의 너비 68이라는 게 변수명 width에 설정이 되고 그 변수명 width에 설정된 게 누구한테 상속이 돼요? 여기 있는 이 요소들한테 상속이 되니까 이 하위에서는 여기 이 요소 안쪽에서는 변수명 width의 값은 다 68이죠. 그래서 여기 이 요소의 너비가 68이 되는 거고 이 요소의 배경 색깔, 글자 색깔이 반영돼서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마다 텍스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텍스트 로테이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